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281페이지입니다. 281페이지 보시면 특수지상권 해가지고 구분지상권이 나옵니다. 일단 구분지상권이라는 말은 구분한다는 거거든요. 어딜 구분하는 거냐면 땅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을 구분해서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원래는 우리 민법에 이 규정이 없었어요. 근데 80년대 초반에 이 규정이 신설되게 되는데 이유는 우리나라가 80년대 초반에 지하철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분지상권에 대해서는 지하철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땅속에다가 지하철을 만든다 또는 아니면 고가 철도를 만들어서 공중에다가 뭐죠? 지하철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구분지상권 인정이 될 거고요. 주의하실 점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주의할 점은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분지 땅속에다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양가를 입원해가지고 이 구분지상권에 특색해가지고 납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구분지상권에 의해서 소유할 수 있는 목적물은 건물, 그 밖의 공작물에 한한다. 따라서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수목이 들어있는지 없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수목이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3번 구분지상권의 설정인데 일단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 토지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때문에 다른 권리자가 피해를 보거든요. 따라서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가지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끝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구분지상권의 효력이 나와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드릴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수지상권에서 분묘기지권이 나오죠. 일단 이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개념을 조심하셔야 돼요. 일단 분묘기지권이 특수지상권이니까 얘도 결국은 뭘 말하냐면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죠. 다만 일반적인 지상권과 다른 것은 목적이 다른데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인 거예요. 일단 이 분묘기지권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분묘기지권이다라고 개념을 잡으면 되시는데 잊지 말 것은 이것도 토지사용권이라는 거죠. 공부를 하다 보면 자꾸 이거를 뭐에 대한 권리로 오해하시냐면 분묘, 묘에 대한 권리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나중에 이제 뭐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공부하시거든요. 근데 그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은 요 분묘, 묘를 규율하게 한 법이고요. 민법 시간에 배우는 이 분묘기지권은 뭘 배우는 거예요? 토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묘가 있는데 요 묘가 갑의 땅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묘가 누구 거냐면 을의 묘라면 을은 묘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 거예요? 분묘기지권이 있고요. 요 묘를 규율하는 법이 뭐예요?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인 거고요. 우리는 지금 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뭘 배우는 거예요? 토지를 배우는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립요건이 나오는데 이 성립요건에서 따로 띄어낼 게 있어요. 뭐냐면 발생원인이죠. 분묘기지권이 발생하려면 원인이 필요한데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합니다. 첫째가 원칙인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해요. 자, 이런 얘기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땅주를 만나가지고 아버님 좀 모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땅주님 그래라 라고 승낙을 해서 그 땅에다가 묘를 썼다면 저는 그 땅에 대해서 뭐가 있는 거죠? 토지 사용권인 분묘 기지권을 갖게 된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토지 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지 않았어요. 무단으로 묘를 썼어요. 그러면 분묘 기지권은 없는 겁니다. 다만 이 상태에서 20년이 지나게 되면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취득 시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 허락도 없이 묘를 쓰면 20년 지났을 때 토지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는 건 아니죠. 뭘 취득 시효하는 거예요? 토지 사용권인 분묘 기지권을 취득 시효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분묘 기지권, 남의 땅에다 묘를 쓰는 것은 자주 점유가 아니라 타주 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 시효하는 것이 아니라 뭘 취득 시효하게 돼요? 분묘 기지권을 취득 시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의 부존자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임야를 소유하고 있는데요. 요 임야를 을에게 팔아요. 근데 갑의 땅에 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묘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묘를 이장한다, 철거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을은 갑에게 분묘 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이 필요한 거예요. 승낙을 받든지 아니면 20년간 점유라든지 아니면 분묘 결의 시 분묘 처리 특약이 없든지 셋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요. 요건은 간단합니다.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해요. 반드시 봉분이 존재해야 돼요. 왜냐하면 분묘 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못해요. 따라서 분묘 기지권이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는 공시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뭐냐면 봉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시신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봉분이 있고 신이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뭐 하게 되냐면 성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 3번 내용 및 효력해가지고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분묘기지권이 봉분 밑바닥 땅에만 미치느냐? 아니다. 이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무덤을 보면 뒤에 이렇게 말간문 모양의 언덕이 있거든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성이라고 해요. 이 사성은 있는 묘도 있고 없는 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묘의 필수적 구조물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사성은 꼭 반드시 분묘기지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공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배우시면 면적 제한이 나옵니다. 가족면은 뭐 몇 제곱미터, 개인면은 몇 제곱미터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장묘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민법 규정은 분묘기지권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묘기지권은 토지에 관한 문제지 묘에 대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끝났죠,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존속기간인데 일단 존속기간은 약정기간만 존속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단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1년 약정하면 1년만 존속하고요. 한 달 약정하면 한 달만 존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진짜 마지막으로 합장할 수 없습니다.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합장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완벽합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4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간습상에
관습법상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이 나와요. 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냥 법정지상권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좀 까다롭습니다. 오늘 우리가 법정지상권을 완성하지는 못해요. 우리가 나중에 저당권 공부하면서 거기서 완성하게 되는데, 일단 오늘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틀을 잡는다는 생각으로 좀 개념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이것이 뭐죠? 일반적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같았는데 만약에 이것이 일정한 사유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지게 됐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 항상 철거를 해야 된다면 뭐 개인적으로도 큰 손실이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기 때문에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는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거든요. 따라서 이 부분 여기까지가 한 반 끝난 겁니다. 따라서 법정지상권은 언제 발생하냐면 건물이 있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일정한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내용은 건물을 뭐 할 필요 없는 거죠? 철거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죠? 됐죠? 그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이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데 어렵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꾸 개별적인 판례를 수평적으로 외우려 가셔서 어려운 거거든요.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야 될 게 일정한 사유가 뭐가 있느냐. 첫째,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전세권에서 간단하게 볼 거고요. 두 번째, 저당권의 실행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건데 어디서 볼 거냐면 저당권에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걸 봐야 우리가 법정지상권이 완성되게 되고요. 세 번째, 가등기 담보의 실행으로 달라질 수가 있어요. 요거는 민사특별법인 가등기 담보법에서 나오는데 그때도 공부 안 할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임목과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영원히 안 배울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유는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 해가지고 좁은 의미에 뭐가 되냐면 법정지상권이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네 가지 사유만 있을까요? 아니죠. 요 네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사유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요 나머지 기타 사유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요걸 특별히 뭐라 그러냐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머지 기타 사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매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매매 기타 사유라고 적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이 있었습니다.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었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뭐가 발생하는 거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철거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규제 보시면 의이 나와 있고 성립 요건 해가지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여야 한다는 말은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어떻게 같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나번 매매 기타 원인으로 소유자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고요. 다번
당사자 사이에 건물 철거에 대한 뭐는 없어요? 합의가 있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라번 등기는 뭐 하잖아요? 필요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검토해야 될 것은 이제 나번인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판례들인데, 요 기타 사유를 그러면 뭐냐? 기타 사유를 다 암기해야 되느냐? 요거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시냐면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일단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따로 기억할 것은 토지가 공유인 경우를 따로 좀 기억해 보셔야 돼요. 일단 기타 사유에서 제외되는 거 판례들입니다.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 건데, 첫째,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간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환지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 공부하게 돼요. 설명드리진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원인행위의 실효. 여기서 말하는 실효라는 것은 무효, 취소, 해제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자, 원인행위가 무효, 취소, 해제되는 바람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 이때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푸실 때 무효해서 달라졌다, 취소했더니 달라졌다, 해제했더니 달라졌다, 이런 말이 나오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요, 공유, 지분이 처분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아요. 다만 공유 토지의 분할로 인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뭐 하게 되냐면 발생하게 돼요. 요것만 좀 설명드릴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땅이요,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갑이 요 을의 승낙을 얻어서 갑이 요 토지에다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첫 번째, 이랬을 때 요 갑에게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인정이 될까요? 을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건물 지었다 그래서 갑에게 법정지상권 인정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인정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다른 공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이미 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는 않는 거예요. 법정지상권이 뭐라고요? 같았다가 달라져야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요,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자신의 지분을 양도했어요. 그럼 만약에 지분을 처분했다, 양도했다는 이유로 법정지상권이 발생해버리면요, 누가 피해를 보냐면 을이 피해를 보거든요. 따라서 공유지분을 처분했다는 이유로는 법정지상권이 뭐 되진 않아요? 발생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 문제가 아니라 갑과 을이 요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가액 분할을 해가지고 을이 요 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때는 법정지상권이 뭐하냐면 발생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을이 갑의 지분에 대해서 배상을 할 때 갑의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뭐예요? 고려해서 배상을 해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을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줄 이유는 없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우측에 이제 핵심 판례 가지고 넘겨보시면 286페이지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오늘 설명 안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언제 설명드릴 거냐면 요거
저당권 실행에 의한 법정 지상권 할 때 함께 설명드릴 거니까 이 부분에서는 요 정도만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자, 이제 287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지요권이 나와요. 일단 지요권에 대해서는 뭐 양이 많지 않죠. 왜 그러냐면 내용 자체가 많지 않은 부분이고 시험 문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꼭 나오는 부분은 아닌데 그러면 아예 안 나온다 그러면 할 필요가 없는데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정리는 해야 되는데요. 일단 개념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일단 지요권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타인의 토지 사용권이다 라고 줄여서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무엇과 똑같냐면은 지상권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어떤 토지 사용권이냐? 내 토지의 일정한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뭐죠? 지역권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상권과 구별해 볼까요? 지상권은 뭐였죠? 건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지상권은 건물과 토지 간의 문제라고 줄일 수가 있고요.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거죠. 따라서 토지와 토지 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감 잡히시나요? 자, 보통 이 지역권을 설명할 땐 보통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갑의 땅이고 여기는 을의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로에 나가기 위해서 갑을 만나가지고 나 여기 좀 다니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다니래요. 그래서 통행하기로 계약을 하고 만약에 설정 등기까지 했다면 을은 뭘 갖게 되냐면 통행지역권을 갖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을의 땅, 편익을 받는 을의 땅을 요역지라고 하고요. 여기 갑의 땅, 요 부분을 편익을 주는 땅을 우리가 뭐죠? 승역지라고 합니다. 일단 지역권을 공부할 때는 뭐가 요역지고 뭐가 승역지인지 알아야 돼요. 그죠?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전에 배웠던 주의토지 통행권이 떠오른단 말이죠. 그럼 뭐가 다르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을의 땅이 맹지라면 갇힌 땅이라면 지역권 설정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히 다닐 수 있고요. 을이 갑의 을의 통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건 뭐라 그래요?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해요. 근데 만약에 불편하긴 하지만 길이 있다면 이때 을은 갑의 땅을 다닐 수는 없는 거예요. 이때는 갑을 만나서 설정 계약을 하고 설정 등기를 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취득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거 우리가 뭐죠? 통행지역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여기서 근데 의심이 생겨요. 이런 게 있느냐? 없어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현실적이지 않은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상권을 공부하시면서도 아마 야 이런 것도 있어서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상권은 의외로 흔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시기도 하고요. 법정 지상권이라는 것이 인정되기 때문에 원하지 않아도 당연히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 법정 지역권이라는 것이 없어서요. 원칙적으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설정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다녀다라고 설정 계약하는 분들은 계시겠지만 이거를 지역권이라고 설정 등기하는 분들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제가 86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86년부터 민법을 공부했지만 한 번도 지역권을 본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역권을 공부할 때는 이건 뭐예요? 그냥 이론적으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자꾸 무엇과 매치시키지 마세요. 현실과 매치시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막 현실과 매치시키면 또 이상해집니다. 자, 교재 볼게요. 성질해가지고 1번
편익을 받는 것이 뭐여야 되냐면 토지여야 된다. 따라서 지역권이 설정되게 되면 토지의 편익이 증가된다. 토지의 가치가 증가되게 되고요. 2번, 편익을 받는 요역지는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필지 토지입니다. 그렇지만 편익을 주는 승역지는 한 필지 토지의 일부라도 상관이 없고요. 3번, 이것도 무상의 원칙이에요. 따라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상관이 없고요. 4번, 지역권이 성립되려면 설정 계약과 설정 등기가 필요하고요. 넘겨보시면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설은 영구무한의 지역권 설정도 가능하다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2번, 지역권의 특질이 나와.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1. 비한정적, 비배타적, 공용적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이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첫 번째 이제 비한정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목적에 제한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 지상권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상권은 뭐냐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니까 원칙적으로 지상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로 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는요? 지상권은. 이에 반해서 지역권은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요 토지로부터 편익을 받는 사람이라면 요 토지의 소유자든 전세권자든 지상권자든 임차권자든 뭐를 가질 수 있어요? 지역권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러한 성질이 뭐예요? 비한정적,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배타적이에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배타성이란 말 기억나시나요? 자, A라는 건물에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다면 요 똑같은 물건에 똑같은 소유권 중복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존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유권과 같은 물건은 배타성이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배타성의 결과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물건만 존재하는 일물일권주의가 인정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렸죠. 그러면 지역권은 비배타적이다, 배타성이 없다는 말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갑의 땅을 다니고 있어요. 병이 여기 살고 있는데 병이 보니까 지들끼리 쑥쑥쑥 하더니 을이 막 다녀요. 열받은 거죠. 갑한테 가서 엠마 을만 사람이냐 나도 좀 다니자 라고 해서 갑을 꼬셔서 병도 요 토지에다가 통행하기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요 토지는 을뿐만 아니라 누구도요? 병도 지역권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다시 말하면 지역권은 똑같은 토지에 똑같은 내용의 지역권이 중복해서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어요. 이게 뭐죠? 비배타적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 땅은 을도 다닐 수도 있고 병도 다닐 수도 있고요. 갑도 을과 병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요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요 땅은 갑과 을과 병이 함께 쓰게 되는 거죠. 이게 뭐죠? 공용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거죠. 조금만 좀 이해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부종성이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요 요역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이 있고요. 요 갑의 토지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역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소유권이 주된 권리고 지역권은 종된 권리인 거예요. 만약에 을이 요 소유권이 없다면 지역권은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지역권은 따라서 요육지상의 권리, 요 소유권에 대해서 부정성, 수반성을 띱니다. 따라서 만약에 을이 이 땅을 병에게 양도한다면 요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가 되냐면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수반성인 거고요. 또 을이 요육지상의 소유권이 없어진다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뭐가 돼요? 소멸되고요. 따라서 요 지역권만 따로 띄어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데 이게 뭐예요? 부정성이 되는 거죠. 자, 지역권은 요육지상의 권리에 뭐예요? 종된 권리입니다. 따라서 요육지상의 권리가 있어야지만 지역권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 없고요. 요육지상의 권리를 양도하면 지역권도 자동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이게 뭐죠? 부정성, 수반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불가분성이라는 게 나와요. 일단 이 불가분성에 대해서는요. 은근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지문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은 지역권은 뭐 낼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5개 지문을 만드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특질해가지고 요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5개 지문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뭐죠? 불가분성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교재를 읽어보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당사자가 여러 명인 경우 수인인 경우를 불가분성이라고 하고요. 우리 민법은 계약이든 권리든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한 사람만 하면 된다고 규정을 하고요. 부정적인 것은 계약이든 단독이든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럼 긍정적인 게 뭐냐?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은 긍정적인 거예요. 따라서 한 사람만 취득하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요 땅이 A와 B 두 사람의 공유인데 A가 혼자 갑과 만나서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하면 A만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라 B도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취득과 같은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멸이 억제되는 것도 긍정적인 것이니까 한 사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소멸시효 원리거든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뭐예요? 긍정적인 것이니까 둘 중에 아무나 한 사람만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 지역권이 소멸되는 것은 뭐예요?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지금 A와 B가 뭘 가지고 있냐면 지역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A가 갑한테 막걸리 한 잔 먹고서는 나 지역권 포기하겠다라고 해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포기와 같은 부정적인 것은 A와 B 전원이 함께 해야 되고요. 또 취득이 억제되는 문제, 이것도 부정적인 것이니까 전원이 함께 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제 교재를 읽어보면요. 이것도 까다롭게 느껴지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긍정적인 것은 단독으로, 취득과 소멸이 억제되는 긍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만 하면 되고, 소멸과 취득의 억제 같은 부정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전원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머릿속에 숙지를 하신 다음에 교재를 읽어보시면서 아, 이게 긍정적이니까 한 사람이구나, 부정적인 거니까 전원이 해야 되구나 라고 이렇게 느낌을 캐치하시면 잊어버리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지역권에 취득해가지고 일단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취득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2번 취득 시효도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취득 시효하려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20년이 지나야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역권자는 점유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갑의 땅을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는 아니에요? 점유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 대신에 뭘 요구하고 있냐면 계속되고 표현돼야 된다라는 개념을 요구하는 거예요. 자, 지역권은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특색은 점유가 아니라 뭘 해야 돼요? 계속되고 표현된 경우에만 뭐 할 수 있냐면 취득시효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계속되고 표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로를 개설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을 주의하시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남의 땅을 다니고 있는 것만으로는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통로가 개설이 되고 그 상태에서 몇 년이 지나야지만요, 20년이 지나야지만 지역권을 취득시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판례도 같은 취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지역권의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봐도 무슨 의미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역권은 뭐가 아니에요? 현실적 권리가 아니라 했죠.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종류 신경 쓸 필요 없고 낼 수도 없는 거고. 5번 지역권에 효력해서 1번 승역지를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2번 용수지역권도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요게 이제 우리는 농농사 위주 산업사였으니까 길이 아니라 강이라면 우리 자기 논에다가 물을 대기 위해서 갑의 땅을 뭐 할 필요 없어요? 이용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용수지역권이 규정되어 있지만 존재 가치가 없는 규정이니까 보실 필요가 없는 거고요. 우측에 3번 지역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나오는데 기억해야 될 사항이죠.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왜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죠. 다시 말하면 지역권자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예요?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자신에게 반환해달라고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승역지 소유자 의무 갑 읽어보면 또 복잡해지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복잡한 내용은 알 필요가 없는 내용이고 그냥 우리는 기본적인 거 냅두면 된다. 을이 다니는 게 꼴보기 싫더라도 어떻게요? 냅두면 된다. 다시 말하면 승역지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부작위 의무만을 부담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 지역권의 소멸에서 소멸사유 나와 있고요. 특별한 거 없고 2번 지역권은 용익물권이니까 뭐예요? 소멸시효에 걸릴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넘겨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뭐가 나오냐면 특수지역권이라는 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왔어요. 그죠?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뭐 무슨 말인지 아신단 말이죠. 야, 진짜 저는 우리나라에 너무 나 못 봤는데 뭐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죠? 왜냐하면 다시 말하면 설정 등기해 주는 사람 우리 대한민국에 없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민법이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에서 만든 민법을 번역해서 쓰고 있는 수준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민법은 제발 국회에서요 좀 어떤 특별한 기구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좀 해가지고 대대적으로 뭐 할 필요 있냐면 개편할 필요가 있는 법입니다. 근데 이게 한번 손대면은 막 엄청나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노력도 많이 걸리니까 손도 안 대고 그냥 독일 민법을 그냥 번역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이 어느 나라에 쓰이는 제도예요? 독일 애들은 이렇게 사나 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없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문제점은 1950년대 입법자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양반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우리나라에는 뭐 없을까라고 고민을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50년대 옛날 얘기죠. 50년대 이분이 보니까 시골 가면 동네 마을 사람들이 뒷동산에 가서 막 꼴도 베고, 그죠? 땔감도 막 잘라오고, 염소도 막 키우고 막 그런단 말이죠. 지네 땅도 아니면서. 재밌는 거는 다른 마을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면 요 마을 사람들이 니들이 뭔데 그래 라고 막 지랄거리면 이 양반들이 죄송합니다라고 태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도 뭔가 타인에 대한 토지 사용권이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기쁜 마음에 규정해 놓은 것이 뭐냐면 특수지역권인데 가슴 아프게도 이거 넣으면 안 됐던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역권이라는 것은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거든요. 다시 말하면 편익을 받는 주체가 뭐냐면 땅인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염소 키우고 땔감 잘라고 이런 거는 마을 사람인 거죠. 마을 토지의 편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편익을 받는 것이 토지가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지역권이 아니라 인여권으로 해석하는 것이 우리 학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잠깐만 읽어볼게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사람입니다.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및 방목, 기타 수익을 하는 권리를 뭐라 그래요? 특수지역권이라고는 하지만 밑에 보시면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고요. 내용은 뭐냐면 이 두 마을 간의 관계는 물론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어요? 관습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이고, 다만 관습에 의해서 해결이 안 된다면 지역권에 관한 민법을 적용을 해라라고 어떻게 해요?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지만 적용할 수는 없다. 왜냐면 이것은 지역권이 아니라 뭐죠? 인여권이기 때문에 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건 여기까지 하고요. 전세권은 다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